갑자기 인강으로 하셨다가 네. 실강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느꼈던 건 어떤 거?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아.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암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을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아무런 뭐 필기나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이미지로 저는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안 보고 하면은 그런 뭐 의의가 있고. 지금요? 질문해도 되나요? 첫 시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족한 시간 안에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그때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직장 병행으로 하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로는 주변에서 노무사 시험 준비한 사람이나 노무사가 없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험생의 3대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 학원도 몰라서 그냥 아무튼 큰 학원에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주류 학원에 갔었었고 1차는 그냥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2차부터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런 백지 시험에서 현출을 하는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1차하고 2차까지는 병행을 했는데 5월 말까지 일단 1차를 합격하고 보자. 합격을 했어요, 겨우. 이거는 2차를 보라는 계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직장을 때려쳤죠. 시험 2개월을 앞두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전업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7시, 8시부터 나가가지고 직장 다니는 시간을 전부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런 뭐 필기나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직장 병행하면서 언제 뭐 인강에 공부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책도 암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외우는 것도 영 아니고 선생님도 비주얼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험에 적합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답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따라서 필사하고 나중에 백지에다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암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2개월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첫 2차 네. 시험이 끝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던 거? 2차를 떨어지고 나서는 바로 수험가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인강으로 공부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서 신림동으로 입성을 했죠. 갑자기 인강으로 하셨다가 네. 실강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느꼈던 건 어떤 거?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아... 주변에 이렇게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았는데 나름 열심히 하셨던 거잖아요, 농사님. 엄청 열심히 그게 하셨어요. 세 발에 피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신림동 실강을 가보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런 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집중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가 더 불안감이 잦아들고 그러지 않나요? 결국엔 상대평가잖아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은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계속 현출하는 소리와 여러 압박감과 그걸 견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강으로 공부하더라도 실강의 느낌을 느껴보셔라. 그 압박감을 느껴야지 내가 좀 더 조급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거를 버텨내는 시험인 것 같아요, 사실. 2차 공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건 어떤 건가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스터디원을 좀 구했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구술 스터디랑 뭐 판례 암기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외운 거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것들을 해요. 나는 이걸 못 외웠는데 상대방은 외웠다. 그러면 이미 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따라가려고 나를 좀 느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도. 근데 같이 좀 나누면 어떤 점이 힘들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서 새로운 또 해결법이 나올 수도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또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다 보니까 스터디원을 좀 많이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노무사 시험을 합격할 때 현출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저도 지금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무사님이 하신 뭐 전략 있으신가요? 점수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게 저희는 목차랑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큰 흐름을 목차부터 외우고 그 목차마다 들어가는 덩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문단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잡아야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잡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었죠.
이런 목차들이 있으면은 목차별로 상위 목차가 있고 중위, 뭐 하위 이런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색깔별로 다 칠을 했고 그러면 이런 목차라는 게 분홍색 목차, 큰 목차가 하나 있고 옆에도 하나가 있구나. 이거를 이미지로 저는 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목차에 뭐 노란색 목차가 두 가지를 쓰면 되는구나. 일단 이걸 머릿속에 잡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안 보고 하면은 그런 뭐 의의가 있고 지금요? 질문해도 되나요? 노무사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암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을 덮으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는 거는 그냥 빨리 들어버리고 그 강의한 거를 복습하고 내 언어로 바꾸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저희 답안을 읽는 분들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교수님한테 계속 점수가 될 거를 이렇게 펀치를 날려서 넉다운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KO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키워드가 바로 점수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만큼의 글을 쓰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키워드 하나로만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고 쓴 답안지는 뭔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는데 여기서 썼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중언부언하고. 네, 중언부언하고 뭐 흐름이 없어요. 근데 딱 잘 이해가 되고 저처럼 이제 목차가 잘 정리돼 있고 키워드를 잘 파악한 답안지는 여기에 쓸 내용들과 흐름들이 딱딱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뭐 50페이지 공부해야지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면은 결국엔 이게 계속 밀리다 보면 나는 결국에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좀 자신감도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믿지 마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라. 전문직 붙어보니 좀 이런 게 좋더라는 거 한 가지? 대우가 달라지긴 하죠. 노무사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 수험생이었는데 엊그제만 해도 수험생이었는데 갑자기 축하형 가니까 네 노무사님 여기 이름 써주시고 막 이러니까 내가 노무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거가 진짜 많이 달라지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존중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보통 노무사분들 1년차 됐을 때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1년차 됐을 때는 사실 분야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였고 또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그런 인센티브들을 받고 하면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대기업의 1, 2년차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써주실래요? 여기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 제가 만든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출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목차랑 뭐 중요한 부분이랑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게 제가 또 두 문자랑 그리고 좀 정리해놓은 서브노트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지금도 노무사 수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힘든 과정이기는 해요.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붙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빨리 끝내버리시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은 언젠가 합격하실 수 있고 합격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다.